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가기 전에 중세 문법에서 좀 기본적인 게 안 된 친구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기본적인 거 다 학습한 다음에 선생님이 올린 조사나 문법적인 거 다시 한번 꼭 학습을 해보세요. 자, 지금 6번째 방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방점이라고는 선생님이 써져 있지만 교재에 설명하고 싶은 거는 성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성조라고 해요. 자,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 즉 장단을 표현하죠. 자, 그런데 성조는 중세국어의 소리의 높낮이, 고저를 얘기한다. 그거를 이제 방점이라고 하는 점을 찍는 형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다 이제 점을 찍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 소리의 높낮이로, 고저로서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다. 그러니까 비분절 의문이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다. 자, 점을 찍을 때, 자, 평성은 낮은 소리인데 점을 찍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거성은 높은 소리인데 왼쪽에 점을 하나 찍는다.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서 점을 2개 찍고, 입성은 이제 종성만 보는 거예요. 즉 받침만 보는 거예요. 받침을 봤을 때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읒이 나오고 한자음으로 리을, 히읗이면 이제 얘를 이용보래라고 하죠. 이용보래면 디귿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입성이다. 입을 조금 빨리 닫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성은 점의 개수랑 상관이 없어요. 평성이면서 입성일 수도 있고, 상성이면서 입성일 수도 있고, 거성이면서 입성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랏에서 얘는 보면 거성이면서도 입성인 거죠. 그러니까 입성이 모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그래서 성조를 보니까 나랏은 나는 낮은 소리. 점이 없으니까. 그쵸? 나는 낮은 소리. 랏은 높은 소리. 높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랏은 다시 그렇지 떨어져야겠죠. 시옷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은 낮았다 높아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싸는 낮은 소리. 점이 없으니까 미는 다시 높은 소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현대국어에서 사람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타는 말보다 길게 발음을 해요. 장음이라는 얘기예요. 장음. 장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추리할 수 있냐면, 중세 때 상성은 현대국어의 장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도 잘 봐두세요. 자, 이제 성조는 봤고, 자, 성조는 생각보다 오래 쓰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성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성조는 또 이제 중국말에 있는 그런 성조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뭐 한 좀 15세기 정도에만 쓰이고 그 이후에 문헌에는 아예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8종성법을 볼게요. 자,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종성을 만들 때는 그치. 초성을 따라서 쓰는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종성부형 초성에 따라 쓰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받침을 쓰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실수처럼 밑에 받침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그럼 8개만 쓰자. 그 8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발음이 됐었대요. 발음이 되는 걸 그대로 표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팔종성법은 표, 주, 의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신기하냐면 현대인은 시옷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그렇지 시옷을 발음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라서 항상 시옷을 가지고 우리가 팔종성법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실제 예시도 지금 보면 사마띠의 시옷,
팔종성법이란 증거죠. 왜냐하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사마띠, 치읓, 종성부영 초성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건 팔종성이죠. 시옷을 썼다는 건. 백꽃, 배의 꽃이란 뜻이에요. 배의 꽃. 배의 꽃.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시옷. 그치? 이 시옷이 팔종성법이겠구나. 앞에 시옷은요, 관형격 표지 시옷이라 상관이 없어요. 지금 관형격 표지가 모르면 나중에 관형사형 조사를 배우면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백꽃에서 지읒이 되면 종성부영 초성을 따랐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정성법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니까 표음주의를 따른 거고, 종성부영 초성은 표의주의를 따랐다. 자, 일단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팔종성법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받침이 이렇게 8개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8개 반드시 잘 외워두세요. 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8번에 모음조화가 나왔어요. 모음조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현대국어도 모음조화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현대국어는 모음조화가 적용되는 폭이 좁아요. 뭐 예를 들면 음성상징어 있죠. 거기 정도에서나 모음조화가 잘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조금 깡총 뭐 이렇게 껑충 이런 식으로만 모음조화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 때는 현대보다 모음조화에 대한 사용 폭이 훨씬 넓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모음조화는 뭐냐?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애들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애들은 음성모음끼리 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해요. 자, 이게 중세 때 모음조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아레아의 존재 때문인 거겠죠. 현대국어는 아레아가 없기 때문에 의에 대칭되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키기 어렵지만 중세 때는 대칭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음조화를 지키기가 훨씬 수월했다. 그래서 대체로 잘 지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선생님 써보면 현대국어는 나무라고 써요. 그쵸? 그럼 지금 얘를 한 글자를 놓고 보면 아는 그렇지 양성모음이고 그 다음에 우는 음성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중세 때는 얘를 어떻게 썼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중세 때는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를 지켜줬구나. 그쵸? 그리고 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도 모음조화를 지켜주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도 모음조화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성어, 의태어 같은 울림 소리에만 좀 지켜주는 편이니까.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게. 서르 그랬어요. 어하고 의죠. 모음조화를 지켜준 거예요. 현대국어를 보면 확실히 알아요. 현대국어에는 서로니까 지키지 않았죠. 자, 그 다음은 현대국어로 보면 사람, 은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체언과 체언 사이에서도 지켜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라고 끝났지만 현대국어는 그냥 으라고 하는 음성모음을 쓴 거고 중세는 아로 끝났으면 써주면 되죠. 그쵸? 양성모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적기를 한 거죠. 자, 얘는 뜻을. 자, 옛날에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목적격 조사 을이 있고 현대국어에는 를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이거를 또 활용을 이제 모음조화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을에 해당하는 양성은 알, 르에 해당하는 양성은 랄 해서 이렇게까지 생겼던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슴이 나왔는데 사슴이는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조금 예시가 맞지는 않아서. 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자, 선생님 설명한 게 다시 한번 적혀 있어요. 양성과 음성 때문에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었다. 현대국어는 얘네 둘밖에 없지만 중소 때는 모음조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부사격 조사도 마찬가지다.
현대에는 이 애밖에 없지만 중세에는 몸 좋아해줘야 되니까 이 애도 생긴다. 명사형 어미는 뭐 현대는 좀 다르죠. 음이니까 자, 중세 때는 이렇게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8자랄, 체언과 조사가 결합되는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체언, 얘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래 하니까 얘도 양성모음을 써준다. 그렇죠? 얘도 뜻, 은은 음성모음이니까 얘도 음성모음을 써준다. 쓰매,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음성모음이니까 얘도 에라고 하는 음성모음을 써준다. 쓰매는 이렇게 쓴 거를 이어적게 한 거겠죠. 항상 어떻게 쓴 걸 이어적게 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걸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페이지는 항상 선생님 교재 구성을 할 때 이 세 개를 같이 넣어놔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현대에는 있지만 중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현대엔 있는데 중세에 없으니까 우리 현대인의 뇌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엔 있는데 중세에 없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국외음악. 중세 때는 없었던 거예요. 주음법칙 실현이 안 됐던 거예요. 원순모음악 실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잘 봐놔야 돼요. 자, 그럼 국외음악이라는 건 뭐냐? 현대국어를 보면 디귿과 티읕이라고 하는 치조음이 이 모음이라고 하는 그쵸? 또는 이 반모음이 오게 되는 반모음이니까 야, 여, 요, 유 이런 애가 오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 형식 형태소에 뭐 있어요? 그렇죠. 조사, 접사, 어미 있죠? 얘네가 왔을 때 음운의 변동이 지읒과 치읒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발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구지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대표적인 국외음화죠.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자, 이게 뭐냐면은 국외음화가요, 오래되면은요, 발음을 저렇게 오래 하게 되면, 굳이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간 표기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천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천하를 내가 뭐,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중세 때는 터나였어요. 터나. 무슨 이상한데요? 그쵸?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치읓인데 이때는 티읕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여라고 하는 반모음이 왔어요. 물론 형식 형태소는 아니에요. 현대국어가 그렇다는 얘기. 아까 그거는 형식 형태소가 있을 때 국외음악 이런다는 거를.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약간 국외음악 아니라니까 혀 짧은 발음이었다는 거야. 터나. 그러다 이제 얘가 국외음악 일어나서 천하로 굳어진 거겠죠. 또 이런 애가 누가 있냐면 현대는 부처인데 중세 때는 부터였어요. 부터. 그러면 얘도 선생님 비슷한 얘네요. 그렇죠. 여기에 티읕 이 모음 만났죠? 물론 형식 형태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는 이렇게 치읓으로 발음이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는 이제 국외음악 굳어진 거고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도 중세 때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것과 오른쪽에는 실현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맛, 디 이렇게 좀 귀엽게 발음이 된 거예요. 국외음화 실현되지 않았다. 표디, 국외음화 실현되지 않았다. 실현되면 어떻게 되냐? 사맛지, 표지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도 실현이 안 돼요. 자, 두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글자가 이렇게 두 글자 있으면 여기 맨 처음 초성 여기를 두음이라 그래.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올 수 있는 애가 조금 꺼려지는 애가 두 개가 니은과 리을이에요. 우리 특히 사람 이름 보면 그쵸? 이씨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고 유관순 열사님인데 이거를 예전처럼 중세 때처럼 두음법칙 실현이 안 되면 리순신인 거고요. 류관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는 이제 북한에서 합니다. 우리는 두음법칙이 실현이 되고요. 북한은 아직 실현이 안 돼요. 안 하는 것이겠죠. 그쵸? 근데 이제 중세 때도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사람 이름이나 단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명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용언에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니까 좀 잘 봐야 한다. 자, 다시 두음법칙 실현되지 않는다. 초두에 니은이 오는 걸 꺼린 현상인데 안 꺼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니르고적 이렇게 썼다. 현대국어로 바꾸면 이르고자. 너겨. 현대로 바꾸면 여겨. 니겨. 그러면은 현대로 바꾸면 익혀였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소리에 니은이 당당하게 와 있구나. 현대국어는 실현되니까 이응이구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입술소리, 순음, 미음, 비읍, 피읍, 또 쌍비읍도 해당돼. 여기에 뒤에 의가 오면 우로 바뀐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물, 불, 풀, 뿌리라는 단어는 현대국어로 바꾸면 전부 다 물, 원순모음화 일어났으니까 불, 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현대국어엔 스물인데 스물이라고 했고 물은 이래야 되는데 물은이라고 했구나. 스물여덟자를 맹간온이 했을 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적기 방식, 그치? 얘까지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게 마무리가 돼요. 자, 적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자, 왜냐면 현대국어에서의 적기 방식은 현대는 한글 맞춤법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건 아까 얘기했던 표음주의고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건 형태를 밝히는 거니까 표의주의라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도 소리 나는 대로 쓰면서 그 와중에 어법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어적기 연철이 나왔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끊어 적잖아요. 체언과 조사, 써볼까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는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이나 아나 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이라고 발음이 말이라고 돼도 우리는 얘를 각각 끊어 적지 이어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이어 적었다는 얘기예요. 발음 그대로. 그치? 그게 이어 적기죠. 연철. 그래서 음절의 종성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 얘기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 말쌈미. 그러니까 옛날에 말쌈이라고 하는 말씀과 모음조화 된 거죠.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거예요. 이거를 이어 적으면 말싸미가 된다. 얘는 연철이다. 15세기에 유행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오면 이제 1년인데 미안해요. 100년 지나면 끊어적기 분철을 했던 거예요. 현대 국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앞말과 뒷말을 끊어준대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말쌈과 이, 뜻과 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듭적기 중철이란 방법이 있었다.
17, 18세기다 이렇게 돼 있죠. 아분절에 종성이 있는 자음을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자리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될 걸 두 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미 말삼으로 끝났으면 이제 그만 써야 되는데 여기다 한 번 더 쓴 거죠. 미라고. 그죠? 두 번 썼으니까 중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섞였으니까 혼철이라기도 하는 거예요. 혼철.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메인인 세종어적 훈민정음은 무슨 적기 방식이 적혀 있냐? 자, 다 거의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끊어적기를 일부 쓰기도 했어요. 달아나 뒹기게 이렇게 썼는데 달아를 쓴 이유는 여기 있는 이응이요. 음가가 있는 예디응이었어요. 음가가 있다는 거는 소리값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있으니까 이어 적을 수가 없죠. 있는데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끊어 적은 거고 뒹깃에는 이게 한자어예요. 선생님이 이게 한자어는 동국정식 한자어 표기에서 얘기했는데 한자어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성립이 돼요. 종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뒹귀개를 이어줬게 되면 이 국이라고 하는 한자가 지금 종성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끊어적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거를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심화에 해당하는 문법적 내용들은 선생님이 따로 히읗종성체연, 기역 고경체연, 그 다음에 조사들 다 따로따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심화 부분은 본인이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